복습 4. 듣기. 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트북 수리를 좀 맡기려고요. 어제 화면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전원이 꺼져버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노트북에 음료수를 쏟거나 노트북을 땅에 떨어뜨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좀 보세요.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전원이 안 켜져요. 제가 오늘 노트북이 꼭 필요하거든요.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수리 신청서를 쓰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번) 회사원 1000명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10명 중 4명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잠시 잊어버릴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 3명이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주변에 알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책을 읽는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3번. 요즘 밤마다 야식을 먹는 게 습관이 됐어. 어제도 동생이 치킨을 시켜서 같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잘 못 잤어. 먹지 말걸. 나도 그래. 밤에 먹는 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 나는 배고프면 짜증부터 나거든. 야식 메뉴를 바꿔보면 어떨까? 피자나 치킨을 먹지 말고 고구마나 삶은 계란, 과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4번. 저 올해는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권은 꼭 읽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작년에는 바빠서 책을 읽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5번. 민호야, 급한 일이 생겨서 누나가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해. 알고 보니 오늘이 친한 친구 결혼식이었어. 이따가 준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 좀 챙겨줘. 알았어. 조심해서 잘 다녀와. 간식만 먹이면 돼?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기고 옷도 좀 갈아입혀줘. 그리고 간식을 먹인 후에는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친구들하고 좀 놀게 해줘.
준서가 자기 전에는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알았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 6번. 요즘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원한 곳에서 모두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자신도 없고 다시 도전하기가 겁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누구나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기운 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그래? 네, 열심히 노력해서 꼭 합격할게요. 합격하면 선배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가나전자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세탁기가 어떻게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빨래를 하려고 시작 버튼을 눌렀는데 세탁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빨래를 꺼내고 싶은데 세탁기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세탁기 문이 잘 안 닫히면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세탁기의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이 꺼진 후 1, 2분 후에 문을 여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먼저 세탁기 문을 열었다가 다시 잘 닫아주세요. 그리고 전원을 켜신 후 세탁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면 고장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저는 상담원 김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8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우리 집 에어컨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새로 사야겠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쓰지 않았어? 얼마 전부터 에어컨에서 윙 소리가 나더니 시원한 바람이 잘 안 나와. 여기 좀 봐. 아침 저녁에만 잠깐씩 켰는데도 전보다 전기요금도 많이 나왔어. 그래? 그럼 정말 고장인가 보다. 근데 혹시 에어컨 사용하기 전에 필터 청소는 했어? 필터 청소? 그런 청소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전에 에어컨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수리기사를 불러서 필터를 청소하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 너도 에어컨 청소를 한번 해보지 그래? 그래? 그럼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방문 요청을 해야겠다. 전자제품은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응, 알았어. 정말 고마워.
9번, 10번, 복습 5. 듣기. 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해 보여. 몸이 좀 안 좋네. 자꾸 식은땀이 나고 좀 어지러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여기 좀 앉지 그래? 알았어. 어제 발표 준비하느라고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미리 조금씩 준비했어야 했는데. 집에 가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발표 준비는 다 된 거지? 아니, 발표 준비 다 하려면 아직 멀었어. 2번. 최근 대학생 1000명에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성적이나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대답한 학생이 30%였습니다. 이 밖에도 진학 문제나 친구와의 관계가 스트레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입생의 경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괜찮은 척하지 말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3번. 그건 누구 선물이에요? 오늘이 대한 씨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대한 씨와 사귄 지도 꽤 오래됐지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4번. 요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더니 너무 지치네. 힘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일할 때 집중도 안 돼. 많이 힘들구나. 그럴 땐 쉬지 않으면 안 돼. 주말에 같이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까? 좋아. 공기 좋고 평화로운 곳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기운도 날 것 같아. 내가 작년에 여행 갔던 곳이 있는데 아주 괜찮았어. 그곳만큼 지금 너에게 딱 맞는 곳도 없을 거야. 내가 기차표가 있는지 알아볼게. 5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가요?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처음 만났던 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빨개지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지금은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것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모양이 궁금할 때는 사랑의 언어를 읽어보세요. 사랑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육 번 요즘 복잡한 도시를 떠나 여유 있는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시골에 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농촌생활지원센터 김종석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시골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자신이 지낼 집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때 살 곳이 나의 생활과 잘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은 시골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센터도 있으니까 시골 생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센터에 방문해 보세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진우야, 어디야? 어제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돼서 걱정했어. 미안해. 혼자 있고 싶었어.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은 많이 힘들어. 헤어졌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친구들이 다들 널 걱정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와서 활기차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나갈 힘이 없어. 기운이 안 나. 그래도 나가서 운동을 좀 해봐.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야. 달리는 게 힘들면 좀 걸어도 좋고. 난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럼 친구들하고 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그래, 알았어. 7번. 8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은 은퇴하면 고향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점점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훈 씨 고향은 어떤 곳인데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어렸을 때 강가에서 친구들과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시골은 편의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잖아요. 아닐걸요? 요즘은 시골에도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갔는데 큰 병원도 생기고 스포츠 센터도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이
올라보게 변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활기찬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아마 계속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시골 생활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럼 저랑 같이 제 고향에 한번 가볼래요? 좋아요. 날짜를 한번 잡아봐요. 9번. 10번. 복습 6. 듣기. 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오늘 외국인 노래 대회의 우승자는 호주에서 온 크리스 씨입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크리스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하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보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번.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 세상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아르바이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작년에 1위였던 카페였습니다. 근무 환경이 좋은 카페 아르바이트의 인기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3위는 PC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배달, 학원 등의 아르바이트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3번. 오늘 나오는 남자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들었어. 맞아. 그리고 오늘 출연하는 여자 주인공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얼마 전에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 원래 연극 배우가 꿈이었대. 나도 그때 수상 소감 말하는 걸 들었어. 이따가 연극이 끝나고 배우들하고 꼭 같이 사진 찍자. 연극을 시작할 모양이야. 휴대폰 껐지? 4번. 누나, 내일이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할까?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던 식당을 예약해 뒀어. 그래? 그냥 집 근처 식당을 예약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자. 그래, 좋아. 근데 케이크는 어떡하지? 케이크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필요한 재료를 사러 나가야겠다. 5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서울극장에서 연극 사이좋은 형제의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연극에서 동생 역할을 맡은 배우 이민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민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민혁입니다. 민혁 씨는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셨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사이좋은 형제는 그 중에서도 제가 무척 좋아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연극을 꼭 보러 오세요. 틀림없이 만족하실 겁니다. 6번. 오늘 같이 삼겹살 먹자고 연락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3월 3일 삼겹살 데이이기 때문인데요. 김지은 리포터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청주 삼겹살 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삼겹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삼겹살 데이는 돼지를 기르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숫자 3이 2번 들어가는 날이라고 해서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삼겹살을 구워 드시고 계신데요.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겹살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나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채소에 고기를 싸서 먹는 대신에 나물과 함께 드시면 새로운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 데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리포터 김지윤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왜 갑자기 불이 꺼졌지? 오늘이 지구의 날이라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지구의 날? 지구의 날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날인데 오후 8시에 10분 동안 불을 끄는 행사를 한대. 한국에서도 많은 회사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갑자기 불이 꺼졌구나. 난 정전이라도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10분 동안 불을 끈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하면 나무 8,000그루를 심는 것만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대.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의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물론이지. 누구든지 지구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어. 자동차를 타는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종이컵 대신 계속 쓸 수 있는 컵을 사용하는 것도 다 지구를 위한 일이야. 생각보다 쉬운데? 지금 당장 친구들에게 지구의 날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 7번. 8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제 연극 흥부와 놀부를 보고 왔는데 무대도 멋있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책에서 읽었던 흥부와 놀부를 연극으로도 볼 수 있다니. 저도 꼭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시간이 되면 꼭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연극을 보면서 흥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흥부는 원래 착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극을 보는 내내
흥부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부모라면 놀부네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하는 대신에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지요.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네요. 흥부와 흥부의 아내가 열심히 일했다면 아이들이 밥을 굶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저라면 처음부터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한 흥부가 나중에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흥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형 놀부를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는 형 놀부의 사과도 받아줬고요. 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흥부의 착한 마음씨는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9번. 10번.